적당히 베풀고 제대로 존중받기 위한 관계의 심리학. 기운 빼앗는 사람, 내 인생에서 빼버리세요. 지은이 스테판 클레르제. 안녕하세요. 책 속에 책을 읽어드리는 희망 인사드리겠습니다. 스테판 클레르제는 현재 프랑스에서 가장 주목받는 정신과 의사이자 대중심리서 저자로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타인을 조종하거나 지나치게 의존하는 사람을 멘탈 뱀파이어라고 정의했습니다. 이들은 상대의 에너지를 빼앗고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에 이런 부류의 특성을 파악하고 그들에게 끌려다니지 않기 위한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간관계에 지친 사람들에게 멘탈 뱀파이어와의 잘못된 관계에서 벗어나 나를 지키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책도 1, 2부로 나누어 올려드리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피 대신 기를 빨아먹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을 가리켜 멘탈 뱀파이어라고 부른다. 멘탈 뱀파이어의 목표는 다른 사람을 파괴하려는 게 아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안기려는 게 아니다. 이들은 가학적이지도 사악하지도 않으며 해를 끼치는 일을 즐기지도 않는다. 오히려 그들은 반대로 타인을 필요로 하며 타인에게 의존적이다. 단지 다른 사람의 생기, 에너지, 기를 이용하고 싶은 것뿐이다. 따라서 멘탈 뱀파이어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좋은 친구인 척하면서 당신의 인맥이나 친구들을 교묘히 빼앗으려는 사람, 당신의 노하우를 야금야금 빼앗는 동료, 청소년이 된 딸을 늘 품에 끼고 같이 있으려는 어머니, 독립할 나이가 되었는데도 아이 마냥 계속 변덕을 부리는 자녀, 당신의 업무 성과를 도둑질하듯 가로채면서 살아가는 상사, 일하는 아내를 심리적으로 지치게 하는 한량 예술가 타입의 남편 등등. 그들은 이렇게 여러 가지 모습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 특히 남녀를 불문하고 자신이 이용당하고 있거나 피해를 보거나 속고 있다는 생각에 늘 사로잡혀 있는 사람, 오랫동안 타인에 대한 불신으로 가득해 속내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는 사람, 앙심을 잘 품고 질투심이 강한 사람,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고 어떤 말이든 고깝게 듣는 사람, 감성이 부족하며 합리적인 척하지만 생각이 경직된 사람, 망상증이 있고 자기 비판을 절대로 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멘탈 뱀파이어다. 제일 중요한 특징이니 꼭 알아두자. 멘탈 뱀파이어가 당신의 기운을 뺏는 것은 의도적이기도 하지만 본성 때문이기도 하다. 이들은 다른 사람의 기를 빨지 않고 스스로 기를 얻는 법을 모른다. 또한 자율성이 떨어져서 혼자 있으면 힘이 빠진다. 이들의 첫 번째 목표는 필요할 때마다 자신의 기를 채워줄 수 있는 먹잇감을 찾아다니는 것이다. 멘탈 뱀파이어와 그 상대와의 관계는 숙주와 기생충과의 관계와 같다고 할 수 있다. 기생충은 포식자가 아니다. 포식자는 먹잇감을 죽여야 이익을 얻지만 기생충은 숙주를 죽여봤자 얻는 것이 하나도 없다. 오히려 다른 사람을 숙주로 삼아 기를 빨아먹어야 한다. 멘탈 뱀파이어와 숙주 사이에는 전류가 흐르지는 않지만 숙주 안에 있던 기가 멘탈 뱀파이어에게 흘러간다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이유로 멘탈 뱀파이어는 다른 사람에게 연결되지 않고는 스스로 충전할 수 없다. 이들은 책을 읽고 꿈을 꾸고 자기 개발을 하고 사랑하고 무엇인가를 만드는 등 다양한 행동으로 일상의 에너지를 흐르게 하는 자기 충전을 하지 않는다. 그저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켜 기를 채울 뿐이다. 어떤 사람들이 멘탈 뱀파이어일까?
그 사람과 있을 때 우울한 기분이 든다면 그가 바로 멘탈 뱀파이어이다. 이들은 자기 성찰 능력이 제로다. 인간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면 늘 남 탓을 한다. 아버지는 곁에 있어준 적이 없었어. 어머니는 제정신이 아니야. 동료들은 멍청해. 등과 같은 말을 한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만 피해자라고 생각한다. 교묘하게 당신을 조종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가 바로 멘탈 뱀파이어다. 이런 사람들은 속임수에 능하다. 예를 들어 누군가를 돕는 척하지만 늘 꿍꿍이가 숨어 있다. 자신의 할 일을 다 하는 척하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착한 사람처럼 보이도록 연기한다. 하지만 이는 나중에 상대방에게 자신에 대해 비판할 때 유리한 입장을 차지하려고 미리 손쓰는 것이다. 당신이 자꾸 죄책감이 들게 한다면 그가 바로 멘탈 뱀파이어다. 이들은 피해자인 척하기도 하고 건강이 안 좋다며 당신의 연민, 보호 본능, 동정심을 불러일으키고 당신이 도와주지 못했을 때의 죄책감을 이용한다. 남을 속이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펼치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바로 멘탈 뱀파이어다. 이들은 당신과는 다른 윤리 기준을 갖고 있다. 이들은 가장 약은 사람이 이긴다는 법칙을 믿는다. 목적과 원하는 것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을 속일 수 있다. 당신을 다른 사람들과 고립시키려 한다면 그가 바로 멘탈 뱀파이어다. 이들과 가까워질수록 당신은 어느 틈엔가 사랑하는 사람들, 당신 편이 되어주는 사람들과는 점점 멀어지게 된다. 이런 멘탈 뱀파이어는 당신과 주변 사람들 사이에 오해가 생기거나 관계가 소원해질 때 이를 이용해 당신의 주변 사람들을 은근히 비방한다. 그리고 당신의 장점을 은근슬쩍 비판하며 점점 의기소침하게 만든다. 자신을 맹목적으로 믿게 만들기 위해 사기를 치는 멘탈 뱀파이어가 있다. 이들은 당신을 다른 사람들과 멀어지게 해 오직 자신에게만 의존하게 하려 한다. 당신이 자신을 맹목적으로 믿을 때 즐거워하며 거짓말로 당신을 묶어두는 일에서 활력을 느낀다. 당신에게 감정적으로 지나치게 의존한다면 그가 바로 멘탈 뱀파이어다. 이들은 부모에게 매달리는 아이와도 같다. 즉, 아이가 원하는 것을 해줘야 하는 부모의 입장이 되는 것이다. 이런 부류는 다른 사람에게 계속 매달려 독립성을 잃어간다. 보통은 의존하는 사람이 희생자지만 이런 경우는 의존하는 사람으로 인해 당신의 기가 다 뺏김으로 의존하는 그 사람이 멘탈 뱀파이어가 된다. 의존형 멘탈 뱀파이어는 마치 피해자처럼 느껴지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일상에서 무엇인가를 결정하기 전에 지나칠 정도로 조언을 받으려 하고 안심하고 싶어 한다. 살면서 중요한 때에 책임을 지지 못한다. 실제로 그럴 일이 없는데도 상대에게 미움을 받을까봐 칭찬을 듣지 못할까봐 다른 의견을 쉽게 말하지 못한다. 또한 혼자 남겨지는 것이 너무 두려운 나머지 언어적, 신체적, 성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묵묵히 견딘다. 이별을 하면 곧바로 곁에 다른 사람을 필요로 해서 사람을 제대로 살펴보지 못한다. 자신감이 없어서 스스로 무엇인가를 하거나 계획하는 것을 매우 어려워한다. 다른 사람에게 기대어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혼자 사는 법을 배우지 않을 때가 많다. 이런 부류는 당신에게 돈, 지식, 에너지, 일을 탐내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당신의 사랑과 관심을 받고 싶어 한다. 이들은 자식을 과잉 보호하는 어머니와 같은 사랑을 요구하고 절대로 만족하는 법이 없다. 당신이 그들의 상대라면 당신은 이들에게 마약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다. 또한 멘탈 뱀파이어는 쉽게 죄책감을 느끼는 사람을 희생양으로 삼는다. 당신이 지닌 고운 마음을 이용해 자기 마음대로 조종한다. 따라서
당신의 착한 심성이 표적이 된다. 다음 영상에서는 직장, 가정, 연인, 친구 관계에서의 멘탈 뱀파이어 부류를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그들에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하시면 새로 올리는 영상을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책 속의 책 희망이었습니다.